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시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15포인트, 1.75% 하락한 2027.15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46% 내린 663.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수는 계속 떨어졌고 오늘도 양지수 모두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더 깊은 바닥이 있느냐 말이죠. 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손실을 좀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지 또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정말 가면 갈수록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히든스탁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죠.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26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단타장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렇죠. 많이 도와주실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 종목들 제가 최대한 좀 봐드리려고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도 이거 시간 너무 부족하다, 많이 봐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정말 많이 봐드리려고 최대한 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요. 코스피 오늘도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글로벌적인 악재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한국만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비단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러한 이제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도 증시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팡 종목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뭐 알파벳 이런 종목들,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낙폭이 나와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던 종목들인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이번에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 꺾임을 준 적이 없었던 종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줄만 알았던 종목들이 꺾였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주들 그리고 뭐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들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현재 이제 지수 상황에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양봉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120월선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 120월선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미 현재까지 낙폭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야 하는 시점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더 깊게 빠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낙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에 너무 목매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제대로 된 종목, 제대로 된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면 증시가 잠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길어지는 이 악재, 이 증시가 뭐 대세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제대로 된 종목을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들어간다든지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은 증시가 반등을 줄 때도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진짜 말 그대로 폭락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양 시장이 전부 다 이제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제가 이 월봉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확인하셨을 때 이게 정말 이렇구나. 부각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2008년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이제 대세 하락을 불러왔을 때 막판에 최저점을 찍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최저점 대비해주고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빠진 구간도 지금 실제로 음봉이 굉장히 깊은 폭으로 빠졌었는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뭐 825포인트 정도 달성했던 이 코스닥 지수가 현재 뭐 650포인트 그 부근까지 갔다는 거는
거의 뭐 지금 170포인트 가량 빠졌다는 건데 이 정도 큰 낙폭이 나와준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큰 낙폭이 나왔을 때는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예상됐던 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낙폭을 아래로 그냥 이제 내려버리는 부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뭐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 그렇지 양시장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실제로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일단 수익 내고 빠지고 이 장중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매도 못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도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실제로 증시가 이러한 식으로 큰 폭으로 빠졌는데 2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은 40%, 60% 빠진 종목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이제 와서 손절을 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기다리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봤자 가망 없는 종목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려봤자 가망 없으면 단기로서 수익을 봐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르고 빨리 단기적인 수익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려운 종목들을 봐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이거는 가져가도 좀 힘들겠다, 이건 기다리면 좀 올라갈 법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가 좀 봐드릴 생각이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렇다면 지금 가져가봤자 희망이 없는 종목들은 매도를 했을 때 과연 단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제가 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지금 하락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증시는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떨어진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떨어졌으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그 상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히든 종목 그리고 강의까지 끝까지 집중하시면 지금 힘든 장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장 마감 상황과요,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타장의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포티스 가지고 오셨네요. 어제 특징주로 짚어주셨잖아요. 근데 네. 어제 좀 들어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7% 넘게 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더 높았고요. 네. 이 종목 특징주가 아니라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또 아무래도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야 지금 이게 증시가 이렇게 박살나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고점에 있는 거 찍어도 되나, 이게 지금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포티스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제 상승 파동이 나와준 종목인데, 실제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거래량을 죽이고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한 차례 파동을 보여주고 이러한 식으로 올림 이후 다시 조정 이후의 재급등, 뭐 이런 정석적인 패턴으로 지금 올라가는 차트였는데, 오늘 이제 뭐 공략을 하셨다고 하면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시초가에 공략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었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종가 현재 여기에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뭐 내일 추가적인 급등도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슈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이 화장품 같이 해외 수출을 하는데 합의를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그래서 뭐 재료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지라인 잡고 가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지지라인 지지 받아주고 그대로 올라가주는 모습. 3,500원까지도 이제 가볼 수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3,400원까지 이제 터치를 해주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3,500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포티스 같은 경우에 3,500원 위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자, 이렇게 시장과 함께요.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타장 전문가님의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한 종목만 AS를 해볼게요. HL 사이언스인데요. 매수일 10월 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5,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현재 최고가 수익률 49.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전문가님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50% 가까운 수익률 내시네요. 네. 최고예요. 아닙니다. 이게 뭐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증시에서 상당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파동을 보여주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급등세를 이어갔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나왔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는 이런 자리,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모습 나와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봐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49,000원, 5만 원이 살짝 안 되는 여기 부근 지지를 해주면 가져가 봐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반매도를 하고 절반 가지고 계셨다면 한 20%에서 30%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이제는 소액만 들고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L 사이언스는 소액만 남겨두고 익절을 하시라. 나머지 잔량으로 추가적인 6만 원 위로 추가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상담 해드릴 건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단타장 전문가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일까요? 지금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을 통해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부터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광통신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6,870원입니다. 5G 관련주라 매수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도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5,100원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힘드신가요? 매도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일단 뭐 대한광통신은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연초를 바라보면서 가는 종목입니다. 5G 관련주로 이제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대한광통신은 만약에 노리신다고 했을 때 뭐 내년까지도 봐야 하는 종목이고 5G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은 또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뭐 5,100원 부분까지 지금 추락을 한 모습인데 5,000원 이제 뭐 지지를 해준다. 뭐 5,000원 부분만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요 지지라인 충분히 이제 구축을 해주면은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한 차례 이제 그 저항을 맞았던 자리 여기가 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을 때 이 부근에서 이제 올라가 준 이후 5,000원에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지받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5,000원 부분인데 여기에서 5,000원대 이제 지지만 계속해서 형성을 해주면 증시는 비록 지금 추락을 하고 있지만 연말 혹은 연초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 아래로 이제 그 조정이 나오게 되면 5,000원 아래로 어느 정도는 물량을 줄이시고 추후에 5,000원으로 다시 올라탈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재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원대 지지 그리고 5,000원대를 계속해서 형성해 주는 모습만
확인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종가상입니다. 항상 종가상으로 5,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5,000원 위로 올라오고 뭐 6,000원, 7,000원 위로 고점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시기가 닥치면은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만약에 어차피 대한강통신 소액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시면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연말 내년 연초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문자 상담은 용평 리조트 한번 볼게요. 비중 30%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7,410원입니다.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 용평 리조트 5,61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약 2,000원 정도, 한 주당 2,000원 정도의 손실을 보셨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용평 리조트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올림픽, 평창 올림픽. 네. 예. 우리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고 주가도 많이 견인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과거에 와, 이번에 올림픽을 연다더라. 이번에 평창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이게 또 올림픽을 개최를 한다더라. 이 기대감으로 뭐 이거는 전 처음에 제가 해외 주식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용평 리조트 올라가는 거를 보고 야, 이게 페이스북인가 싶었는데 뭐 끊임없이 9,000원대에 있던 종목인데 그대로 뭐 14,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용평 리조트가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뭐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추후에 용평 리조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게 문제죠. 지금 기업을 보시면 용평 리조트가 재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현금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뭐 현금 보유 자산이 많거든요. 현재 용평 리조트라고 하면은 항상 저가 매수 찬스라고 합니다. 또 저가 매수 찬스, 또 저가 매수 찬스. 뭐 신규 분양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가 매수 찬스, 저가 매수 찬스, 신사업도 뭐 콘도 사업, 스키 사업 한다고 하지만 지금 PER도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실적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게 주가는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실적이 다가 아니구나. 언젠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를 보시면서 실적이 예상치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으로 떨어지고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왔던 길이 실적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길을 걸어왔는데 발전하는 길을 걸어왔는데도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 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평창올림픽 당시 올라갔던 요 기대감 9,000원대를 위로 과하게 올린 부분은 있었지만 여기에서 뭐 8,000원, 9,000원 이 부근을 과하게 올린 이후에 낙폭이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의 지금 견해는 역시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지금 차트는 무너졌지만 올릴 때 9,000원 부근까지 다시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를 만약에 보유하고 앞으로 이제 대처법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지만 용평 리조트를 그냥 마냥 홀딩하기보다는 차라리 손절을 해가지고 물량을 뺐다가 용평 리조트 지금 바닥을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최저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선을 잡아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증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바닥을 잡는 모습을 확인하신다면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일단 물량을 빼셨다가 추후 바닥 딛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재진입을 해서 9,000원까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인 용평 리조트 손절 의견 주셨고요. 자, 이렇게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궁금하신가요? 네, 현대바이오입니다. 아, 네, 현대바이오요. 비중하고 네, 매수가도 좀 알려주세요. 비중이 80%고 6,710원에 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내가 너무 네. 좋아서 네.
그 선생님 말씀 믿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네. 있는 건지 가지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직접 감사합니다. 서로 상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중이 지금 80%나 들어가 계신데 혹시 제가 이게 처음에 알려드렸던 당시에 이제 비중을 넣으신 건가요? 처음에 잘 알려주실 땐 그땐 못 넣고요. 아, 나중에 요즘에, 이제 요즘. 들어가신 네. 건가요? 요즘에 아,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아, 떨어질 때 예. 이게 이제 이 정도 떨어지나 했더니 더 계속 잠깐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비중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고 제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항상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게 투자금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비중이 40%를 한 종목 이상에 넣게 되면은 이 포트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계좌 관리가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대바이오가 물론 이제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1파를 주고 나서 그냥 그대로 미끄러진 상황이에요. 뭐 2파도 나오지 않았고 전고점 돌파 뭐 파동도 한 번밖에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시 지금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뭐 재급등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적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비중을 저는 절반 이하로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수가 같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하신 거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과거에 현대 IB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현대 IBT가 제가 과거에 뭐 2017년도, 뭐 2016년도부터 계속 눈여겨봤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이게 한 번씩 파동을 줄 때 너무 긴 시간을 줍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다음 파동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거든요. 또 파동을 올려줄 때 또 급격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올라갈 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거든요. 만약에 빠지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항상 단타를 강조해드린 이유가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가도 현대바이오는 계속해서 안 움직이다가 최초로 움직였을 때 이 정도 이제 파동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됐다고 하시니까 물론 중장기로 가져간다고 하시면 수익은 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00원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중장기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오래 가져가고 싶습니다. 아, 오래 가져가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그러시다면 뭐 저는 뭐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뭐 10,000원뿐만이 아니라 전고점까지도 한번 돌파하는 걸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네. 타이밍상 지금 증시 상황도 아시겠지만 뒤숭숭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를 띄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애차리 나는 그냥 길게 어차피 볼 거라 상관없다. 뭐 지금 대세하락 나와 봤자 대세하락 끝나고 뭐 그 이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매수가라고 보지 않고요. 종목 개별적으로 이 기업은 그렇게 뭐 불안한 기업도 아니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 위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비중은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반 이하로 줄이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 수익 내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정말 단타행 전문가님 정말 좋아하시는 게 목소리에서도 들었는데요. 정말 참고 잘 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지금 뭐 신라젠도 보이고요. 또 현대약품도 보이네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올릭스 74,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그대로 가져갈지 잠도 오지 않네요 하면서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올릭스 오늘 51,500원에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만큼 손실폭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 봐야 하는 키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올릭스는 일단 첫 번째 신규 상장주라는 거. 그리고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뭐 글로벌 제약사 협업을 추진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약 관련된 이 이슈로 붙는 종목들은 실적적인 부분이 거의 배제가 되어 버립니다. 모멘텀과 기대감 그리고 그 증시 상황, 제약 업종 자체에 대한 이 그 모멘텀이 계속 작용이 됐을 때 급등세가 쭉쭉 나와주거든요. 실제로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제약주가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대세상승장에서 제약주들이 뭐 거의 날개도 친 듯이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었고, 뭐 제약주 정말 뭐 대충 찍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규 상장주를 말씀드릴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가 증시가 안 좋을 때 상장을 해버리면 이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M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던 기업이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이 미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흔히 말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주목도 많이 못 받고 실제로 뭐 공모라든지 이러한 상황도 말 그대로 이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와, 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고? 우리 투자자분들 카카오 게임즈 지금 상장한다고 하면 야, 구세주 같은 이 종목이 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겠지만 증시가 이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게 솔직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자면 카카오 게임즈 기업 공개하면 뭐해? 내가 카카오 게임즈 살 돈이 없는데 지금 다 종목 들어가 있고 물려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 손절치고 카카오 게임즈 살 용기도 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게 손실폭이 맞춰져야 뭐 과감하게 자르고 카카오 게임즈를 또 매수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릭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18년도 7월 바로 올해 7월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월 달에 증시 좋았습니까? 증시 안 좋았죠. 7, 8월 뭐 좋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증시는 조정 나왔고 증시가 9월 달에 잠시 살아났어요. 증시 살아나니까 신규 상장주 바로 또 살아나는 모습 나와줍니다. 증시 무너지니까 또 어떻게 되죠? 10월 되자마자 다시 무너집니다. 이게 무엇이냐? 증시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줍니다.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어쩔 수가 없고 특히 제약주 역시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와주는데 올릭스는 신규 상장주에다가 제약주 제약 관련 업종이기까지도 제약 관련 주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뭐 실적적인 부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적자폭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제약 관련된 업종들 보실 때 실적 관련된 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글로벌 제약사 협업 추진이다. 이런 이제 뭐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제가 제약주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약주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약주가 예전에는 제약주가 무슨 글로벌 제약사 뭐 임상 3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상한가 2연소 막 100%, 150% 날아갔는데 아니 왜 지금은 뭐 이렇게 제약주 임상 3상 뭐 진행이 된다 글로벌 제약사 뭐 한다 하는데 왜 똑같은 이런 이슈에도 올라가질 않느냐. 실제로 제약주가 흥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제약주들이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에서는 자그마한 이슈에도 제약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지금같이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는 막강한 재료가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호재가 뜬다 해도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증시 따라서 올릭스 같은 경우도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저는 일단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저점을 다졌던 부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상장을 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요. 보통 증시가 안 좋으면. 그때 바닥을 딛고 올라갔던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점을 다져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봤을 때 뭐 얘가
올릭스라는 종목이 4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4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뭐 11월 달부터 아니면은 11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여준다고 예상을 한다면은 4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불안하다, 나는 올릭스 차라리 증시 좀 계속해서 반등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예, 현재 상황에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원 지지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걸 노려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4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증시 좋아질 때 다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증시가 나아졌을 때 재공략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져가면 4만 원, 7만 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한번 볼게요. 프로스테믹스 매수가 9,400원에 비중 30%입니다. 단타장님 팬입니다. 꼭 봐주세요라고 했는데요. 프로스테믹스 오늘 5,81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우리가 히든스탁에서도 많이 다루던 종목이에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떠나서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차트가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나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 그 차트를 보시면은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은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 동사가 현재 이러한 식으로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고,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종목이거든요. 과거 이제 뭐 줄기세포로 움직였던 종목들 많이 있었지만 프로스테믹스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줄기세포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현재 화장품에까지 병원용 화장품 공급을 통해서 현재 현대인들 이 지금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게 아토피라든지 이런 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이 그냥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 화장품, 그리고 실제로 약국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 지금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증시만 살아나준다면 기업적인 측면은 분명히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6,000원 부근이라든지 5,000원 부근 이렇게 잡고 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상승 출발을 했던 이 5,000원 부근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지금 바닥 구간이거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5,000원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5,000원, 만원 횡보세 이어가는 종목이고요. 급등세 보여주면 15,000원 가는 것이지만 이 박스권 5,000원, 만원 유지를 계속 해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프로스테믹스가 10,000원 돌파하면은 대세 상승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뭐 증시를 떠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00원 지지받고 만약에 박스권 상태에서 10,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5,000원까지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현재 오히려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찬스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이번엔 어떤 고민일까요?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코스모 화학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17,450원에 네. 25% 가지고 있어요. 네, 코스모화학 17,450원에 비중 25% 들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최근에 혹시 매수하신 종목인가요? 코스모와. 오늘 했어요. 아, 오늘 하셨어요. 네. 이게 제가 이런 말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이게 종목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뭐 손절을 하고 옮기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들어간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증시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옮기신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이게 코스모화학이
원래는 이제 다른 종목도 이제 포트에 담겨 있으실 텐데 비중은 혹시 좀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조금씩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코스모화학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코스모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모화학은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같이 움직여줬던 종목인데 실제로 코스모화학이 힘을 받을 만한 종목이었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 코스모화학을 제가 우리 투자자님께서 지금 어떠한 관점으로 들어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좀 그 길게 내다보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좀 짧게 보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짧게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짧게 보시려고. 네. 그러면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면은 지금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일단 매도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하면 될까요?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증시 상황도 아시겠지만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야지 먹히는 장세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맞는데 코스모화학 자체가 지금 종목이 지금 증시에서 이게 좀 길게 내다보고 보셔야지 단기적으로 보실 종목이 안 됩니다. 이 코스모화학 무슨 관련주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무슨 관련주로 알고 들어가셨죠? 전기차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코스모화학이나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전기차 관련된 종목 미래성을 보고 길게 보신다고 하면 저는 홀딩 사인을 드리고 싶고 비중을 저는 차라리 이거를 지금 이미 매수를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매수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기다리라고 하시겠는데 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준다 추가로 빠진다 하면 추후에 반등 주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들이 있어요. 뭐 이 업종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전기차 이런 거는 증시를 떠나서 그 업종의 모멘텀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앞으로 분명히 또 쓰일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전기차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차도 보급이 될 거다. 얘긴 나오는데 전기차는 실제로 뭐 하이브리드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미래에 분명히 또 이제 계속해서 쓰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걸 단기적으로 보기엔 차트상으로 좀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무너지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을 좀 더 관망을 하다가 들어가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단기 매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뭐 모비스라든지 포티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차트들이 올라가요. 말 그대로 올라가던 종목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이제 뭐 행보를 보여준다든지 조정 보여주고 한 차례 더 올라간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뭐 전날에 예측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장중에 뭐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점심 전에 매도를 하는 이러한 식의 단기 매매라든지 또 이제 오후장 되면 종목을 급락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딱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종가 매수를 통해서 아침에 매도하는 이러한 식의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단기 매매를 통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쌓아나가겠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손절을 할까요? 일단 그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중을 일단 내일 그 장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15,000원 잡으시고 물량 정리했다가 추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부러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중장기로 보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가 15,000원 아래로 안 떨어지고 그대로 실제로 좀 증시가 또 반등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또 전기차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터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좀 빠르게 터진다 15,000원 이탈 안 하고 재료가 나와준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5,000원 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게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코스모 화학을 들어갔는데 25,000원까지도 안 먹는 거는 이게 좀 그 애초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도 안 먹을 거면.
그래서 25,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고 손절은 15,000원으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증시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드실 텐데 또 손절하고 들어가신 종목이기 때문에 꼭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시간이 야속하네요. 이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코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도 그렇고 전화 상담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좀 힘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힘을 들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하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오늘 제가 또 이제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이 종목인 것인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제가 이제 뭐 히든스탁이라는 이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주식 전문가로서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뭐 또 이제 종목을 주는 방송이고 또 이제 종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선별을 해서 가져왔지만 어디까지나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저가 매수 찬스에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 과연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홀딩을 한다면 증시가 반등을 주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도저도 아니라면 지금 내가 모든 거를 지금 일단 다 매도를 하고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또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도 시간이 1시간으로는 부족할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너무 부족합니다.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몇 분이 보고 계신데 하나하나 봐드리고 싶지만 다 못 봐드려서 너무 좀 안타깝고,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이번에 그 실제로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욕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욕한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 철강 제품에 쿼터 면제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남북경협주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쿼터 관련해가지고 철강 제품 쿼터로 상당히 좀 타격을 입었었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철강 제품 쿼터 면제가 들어갔던 종목이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이 이슈 하나만 가지고 잡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이슈라는 거, 즉 바닥이라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증시거든요. 그래서 기법적으로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두 번째,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증시가 지금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를 고려했거든요. 이평 돌파 매매법에 포착이 된 종목인데 이 단타장인 전문가 방송을 과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이평 돌파 매매법이 나오는 거 오랜만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필살 매매법이라고 볼 수 있는 매매법인데 이 이평 돌파 매매법 실제로 제가 검색식을 만든 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오늘 유일하게 포착된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ER 10배 이하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증시에서 저평가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되어 있는 것보다 저평가를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힌트로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쿼터 면제 관련된 종목으로 들고 왔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시그널을 주었고 신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평 돌파 매매법에 포착됐다는 건 신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저항의 역할을 해주고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아래에서 이동평균선 저항을 맡고 있는 걸 강력하게 돌파해줬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오늘 급등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 지지 잡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이 종목 제가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신규 종목 공략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모다이노치, 뭐 현대바이오처럼 단기 30%, 100% 수익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 강의 방송 통해서 넘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신규 종목으로 편입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미 보유 종목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섣불리 손절하거나 섣불리 지금 종목을 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견해를 한번 물어본 이후에 듣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증시 때문에 종목을 손절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래 안 좋아서 증시 무너져 봤자 손절 쳐야 되는 종목이다. 증시 올라갔어도 얘는 뭐 반짝했다 무너질 종목이었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종목인데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신 거 손절 칠 필요 없고 손실 볼 필요 없는데 손절 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과연 이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 여쭤보시고 거기에 맞게 제가 알려드리면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3시간, 4시간, 12시, 1시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까지 못 해드려서 너무 제가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이어지는 방송에서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종목들 봐드리고 요 히든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증시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히든 종목과 여러분들의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신중하게 골라오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단타당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국이 배너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말 제가 아쉬운 게요. 전문가님,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을 빵빵 들이면서 행복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힘들어요. 그렇죠? 다음 주 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뭐 다음 주 장도 장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전화 통화하면서도 느낀 게 힘들이 많이 빠져 계십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많이 듣기로 우리 투자자분들 밥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때문에 뭐 이거 돈 좀 이제 잃게 되면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지는데 밥 거르고 건강을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이제 수익도 중요하고 손실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꼭 건강 챙기시고, 제가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하시려면 뭐 검색식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유용하거든요. 제가 또 이제 오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 맞추시는 분들은 검색식 몇 분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이 검색식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세 수익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단타행 전문가님의 시장에 역행하는 급등 임박 정책 수혜주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타행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